상위권 학생들이 최상위권으로 갈 때 많이 씁니다. 내가 잘라서 붙여서 만드는 오답 노트는 에너지가 꽤 많이 든다는 것이죠. 나중에 표시된 것만 다시 푸시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업과 습관을 잡아주는 대치동 패슬입니다. 오늘은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 오답 노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보고 오답 노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답 노트를 하실 때 요거 딱 3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들 때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오답 노트를 만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오답 노트는 상위권 학생들이 최상위권으로 갈 때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 그 안에서 더 높은 완성도를 위해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었지 라고 찾아보는 게 기본적으로 오답 노트의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중위권 혹은 상위권의 학생이 한두 개 더 맞기 위해서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까지 도달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 겨를이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첫 번째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게 결론이 아니라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오답 노트 할 생각하지 말고 오답 노트 10문제 중에 3, 4문제 혹은 2, 3문제라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오답 노트 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대부분 실패할 거고요. 10문제 중에 2, 3문제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오답 노트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답 노트의 핵심은요, 결국 틀렸던 문제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의 형태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 표시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쁜 오답 노트에 문제를 잘라다가 붙여서 깔끔하게 풀이를 쓰는 오답 노트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부모님이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학생들이 중학교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오답 노트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스플랫처럼 문제은행에서 오답을 모아서 쭉 한 번에 인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내가 잘라서 붙여서 만드는 오답 노트는 에너지가 꽤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문제집에 정확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랑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추천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내가 단순 계산으로 틀린 거냐 아니면 내가 진짜 몰라서 틀린 거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요, 내가 숙제를 하는 당시에 표시를 안 해놓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무조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 틀린 문제를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오답을 다시 정리해야 될지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거나 수업을 나갈 때 그때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표시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 번 풀 때 맞으면 동그라미 치죠. 그리고 틀리면 이렇게 빗금 치잖아요. 그럼 빗금을 그냥 치세요. 그럼 한 번 틀린 거죠. 그러다가 고쳐요. 한 번 틀린 걸 고쳐. 그럼 세모를 쳐요. 이해되시죠? 근데 한 번 틀려요. 다시 고쳤어요. 모르겠어요. 또 틀려요. 그러면 빗금 옆에 빗금을 하나 더 그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고치면 세모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빗금이 2개가 있는 거는 내가 2번 틀린 거고, 빗금이 하나 있어서 그냥 세모 친 건 내가 한 번 틀린 거죠. 이렇게만 구분을 해 놓잖아요. 나중에 빗금이 2개 이상 표시된 것만 다시 푸시면 돼요. 이게 매우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렇게 표시 별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틀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나중에 그것들을 다시 풀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답 노트를 지금 당장 쓰지 않아요. 언젠가 필요할 때 쓰거든요. 그때 다시 문제집을 열어보면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금으로 2개 이상 그어진 문제들만 다시 풀겠다라고 원칙을 세운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답 노트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의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는요. 그 문제집들을 모아놓고 필요한 순간에 써야 될 때가 되면 포스트잇을 그 위에 붙이면서 다시 풀어보는 걸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대부분 오답노트가 항상 필요하지 않고요.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필요하고요. 단원평가를 보거나 총괄평가를 보거나 다른 학원의 입학 테스트를 볼 때 필요합니다. 결국 그때 그 점수를 잘 받으려고 오답노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표시를 해둔 문제집들을 잘 정리해 두고요. 일주일이나 일정 시간 전에 그것들을 다시 넘겨보면서 내가 표시한 것들만 포스트잇에 깨끗한 상태로 다시 풀어서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포스트잇을 추천을 하냐면 실질적인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중요한 시험 앞전에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한 번 다 훑어보고 정리했다라는 심리적인 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다른 학원의 입학 테스트 준비를 많이 도와줬는데요. 이렇게 지나간 문제집들 중에서 표시를 한 것들을 찾아서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원칙들로 틀렸던 문제들을 깔끔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 현재 문제집에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포스트잇 붙이면 되니까 그 표시를 안 했더라도 너무 크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답노트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정도 하신다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오답노트의 기본은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런 방법으로 오답노트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